자, 그리고 사실 이제 보수 논객들도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용 가능성이 크다라고 많이들 이제 전망을 하고 계세요.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면 민중혁명이 일어나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에 의해서 끌려 내려오든가 아니면은 즉시 하야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 조갑재 전 월간조선 편집장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인데 이 사람이 대통령과 국군 통수권자를 겸하는 상황은 좀비 영화에서도 상상하기 어렵다. 굉장히 센 언어로 다들 이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기각 얘기가 나와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자기의 경험에 비춰보면은 기각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탄핵 선고가 나온 게 9번인데 9대 0으로 민주당이 완패했다. 곧 10대 0 콜드 게임이 선언이 될 것이다. 목전에 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치공학적으로 따져보면 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됐을 경우에 그게 국민의힘에 유리할 것이냐라고 봤으면 꼭 그렇지도 않다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는데 국민의힘은 왜 자꾸 이런 주장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지지자들이 원하니까 네. 약을 파는 거죠. 뭐 지금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권성동 원내대표가 기각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윤석열이 파면돼서 네. 그러면 가서 권성동한테 막 따지러 가나요, 사람들이? 그렇진 않겠죠. 그렇지 않겠죠. 뭐 장동혁 최고가 그런다고 뭐 장동혁 최고한테 10대 0이 아니고 왜 9대 1이 됐어라고 하면서 따질 것도 아니고, 뭐 이를테면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각돌 각하하나 이렇게 봤는데 만장일치 됐다고 오세훈한테 가서 따질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사람들이 다 흥분해 있으니까 듣기 좋은 얘기 그냥 하는 거예요. 이거를 네. 크게 의미를 저는 둘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그래서 정치인들 얘기는 다 원래 그냥 그러려니 해요. 그러니까 네. 다 빼고 들어요, 사실은. 근데 선고된 이후에 갑작스럽게 뭔가 스탠스를 바꾸기가 또 쉽지는 않아 보이잖아요. 이렇게 주장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서든 길을 찾을 겁니다, 그분들은. 그런데 굉장히 능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그래요? 해서든 그 네. 길을 또 찾을 거다. 그 국민의힘에서 애도기간 일주일간 갖겠다면서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애도기간이라는 얘기는 안 했는데 네. 대선 경선 일주일간 안 들어간다. 인용이 될 경우 바로 대선에 돌입하지 않는다. 않는다. 그게 그거지. 인용될 거입니다. 마음속에 깔아놓고 이제 애도 기간 동안 적당하게 그래도 우리가 선거는 치러봐야지 하지 않겠나 뭐 이러면서 이제 딱 바꾸겠죠. 그러니까 네. 뭐 그런 거 워낙 잘하는 분이라서.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극렬 지지자들을 위한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립서비스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고 선거 뒤에는 아마 달라질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9대 0 완패 10대 0 콜드 게임 선언. 제가 장기를 좋아하거든요. 네. 이 장기라는 게임의 특성이라는 게 9개의 졸개를 놓쳐도 한 개의 왕만 잡으면 이겨요. 그 장기의 게임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9명의 탄핵 재판에서도 완전히 무결하게 전패한 게 또 아니잖아요. 저도 뭐 줄탄핵에 대해서 반대하지만 분명히 위법과 위헌성에 대해서는 입증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 9명의 전례와는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게 이 사람은 계엄을 했단 말이에요. 네. 적국이 침탈하는 상황도 아니었고 야당이 예산 삭감한다고 해서 야당이 뭐 입법 독주한다고 해서 그걸 군권 통치로 대응한다? 이건 어떤 재판관이 상식이 있는 재판관이라면 이 선례에 당위를 부여하지 않을 거예요. 레이건 대통령도 자기의 직무의 70%를 야당 의원을 만났대요. 오바마 대통령도 한 달에 1.7회씩 계속 기자회견을 하고 그 이유가 왜겠어요? 야당과의 소통, 국정 운영의 파트너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임기 3년 한번 돌아보자고요. 영수회담 한 번 하는데 2년 반 걸렸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비판하지만 범죄 피의자라고 해서 이재명 대표 안 만나주잖아요. 입 밖으로 꺼내잖아요. 범죄 피의자 만나면 안 된다고. 그걸 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사람의 계엄을 어떻게 재판관들이 허락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힘이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 기저에는 당권을 생각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선이나 선거보다는. 어쨌든 벌써 지방선거가 내년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나경원 대표도 그렇고 지금 막 헌법재판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대통령을 지킨다고 한 다음에 전당대회가 열렸을 때 당권을 잡아서 공천권을 행사하려는 속셈이 있는 건 아니냐라는 의심을 거둘 수가 그럼 없죠. 대선은 포기한 건가요? 아니 뭐 어떻게 해요? 계엄정당에서 계엄정당 어떻게 이깁니까? 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이만 자유한국당 탄핵 국면에서 치러진 대선을 이미 경험해 봤기 때문에 어떻게든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슨 뭐 9대 0, 10대 0 콜드게임 이야기하고 있나요? 말이 안 네. 되죠.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제 복귀해서 뭐 국민통합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작 그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는 입장을 안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마은혁 재판관 임명할까요? 안 어떻게 하겠죠. 보세요? 네, 안 하겠죠. 네. 뭐 계속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난 뒤에도 안 할까요? 바로 안 할 거예요. 바로는 안 한다. 네, 저는 바로 안 할 거라고 봅니다. 네. 조금 그래도 버틸 거고, 이게 그러니까 지금 그 국힘 쪽이나 얘기를 들어보면은 윤석열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헌재 갈 일이 굉장히 많을 거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뭐 이재명 대표 예를 들면은 지금 공직선거법 이거 위헌이다. 위헌 법률 뭐 심판 이거 이제 제청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등등등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조금 이거를 조금 본인들이 유리하게 하려고 한덕수가 어디까지 이제 그거를 주도할지는 모르겠으나 네. 그럴 가능성이 있고 저는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지금 한덕수를 먼저 탄핵한다고 해서 실익이 없거든요. 민주당이 한덕수를 지금 탄핵하는 거는 의미가 없고. 자칫 또 뭐 최상목 부총리도 아직 탄핵안을 거둔 게 아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네. 이게 그러면 한덕수 최상목, 한덕수 최상목, 한덕수 최상목 계속 이렇게 갈 거야. 이게 네. 그러니까 실익이 없어요. 실익이. 이게 무슨 경고용 뭐 탄핵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데 윤석열 파면이 이제 8명 8인 체제에서 이제 파면이 되고 그 이후에는 탄핵을 해볼 만하다 한덕수를.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뭐가 됐든 이게 지금 너무 심해요. 제가 보기에는 이 심하다는 방식이 게 뭐가 심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무조건 뭉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서도 이 위헌이다 위법이다라고 본 사람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본 이유가 하루 만에 뭐가 됐든 네. 선출한 지 하루 만에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됐느냐. 이진숙도 그래서 뽑은 지 하루 만에 방송 자격좀 해야지 딱 이렇게 하니까 바로 탄핵시켜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그런데 충분한 수기의 기간이 있었다. 기간이 주어지고 윤석열까지 파면됐는데도 마은혁을 임명 안 해? 그러면은 저는 이거 인용될 수도 있다. 네, 탄핵이. 그때는 또다시 탄핵을 하면 인용될 수 있다. 탄핵을 제가 하라는 게 아니라 네. 지금 좀 자제해라 제발. 지금은 민주당 아니다. 정신 좀 차려라 제발. 그만 좀 해 탄핵 좀. 힘들어 죽겠어 지금 국민들. 정신 좀 차려라 진짜.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네. 민주당 비판을 하더라고요. 국민들이 우리 당에 주시는 힘을 제대로 절제선사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긴 최고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민주당이 탄핵, 뭐 최상목 뭐 부총리나 아니면 한덕수 또 탄핵 뭐 이런 거 얘기가 나오는 거. 그 다음에 한덕수 대행은 과연 마은혁 재판관 임명할지. 마은혁 재판관은 임명을 못하죠. 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이른바 좌익 판사라고 하면서 경향성을 문제 삼아가지고 안 하고 있죠. 네. 대통령 탄핵 인용될까봐 안 하는 이유이고 민주당이 지금 임명을 하라고 하는데 한편에서는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빨리 내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두 주장은 양립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한다는 건 물론 변론이 종결됐지만 재판관 평의에서 쟁점 하나 더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론이 종결됐지만 변론을 재개를 할 거냐, 갱신할 거냐, 변론 갱신 안 하더라도 탄핵 선고에서 해당 재판관을 넣을 거냐 말 거냐, 직접 심리주의에 따라서 이 사람을 참여시킬 거냐 말 거냐라는 정말 큰 쟁점을 던지는 건데 왜 여기서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무리하게 이야기할까 민주당이. 전 그 속내에는 네. 이재명 대표의 그 불소추 특권 논란,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재판이 진행되느냐 마느냐를 아무래도 민주당에게 좀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는 재판관을 한 명이라도 더 확보한다라는 네. 그런 속내가 있어가지고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하면서도 탄핵 선고를 빨리 촉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두 주장은 양립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이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줄 탄핵 같은 경우도 지금 심우정 총장까지 지금 하거나 최상목 대행 하거나 만약에 한덕수 총리까지 또 하면 33번째일 거예요. 네. 3명을 더하면. 네. 33번의 탄핵을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벌써 30번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건 말이 안 돼. 29번인가요? 이 기네스북에 아마 오를 수 있을 텐데. 근데 이게 이제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는 네. 발의가 30번이고 아, 그렇죠. 발의가 30번. 예, 국회를 통과한 거는 29번. 29번이 아니라 13번. 아, 13번이에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시도가 30번, 알겠습니다. 네. 제출이 13번, 네. 뭐 이럴 텐데 1988년 이후에 역대 정권에서 했었던 모든 탄핵 시도 횟수가 36번이라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최소를 13번으로 잡아도 3분의 1입니다.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탄핵하고 싶어도 일단 참아라. 네. 여론에서도 불리하게 작용을 하니까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아니다. 두 분 네. 다. 일관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두 분 다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선거가 언제 나오든지 간에 인용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시긴 하셨는데 도대체 언제 될 거냐. 이게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냐. 라는 게 너무너무 답답해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언제 될 거라고 보세요? 제가 원래 다른 방송에서 3월 28일을 얘기했었는데 이번 주 금요일이요? 이번 주 금요일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아요. 네, 수요일 날 공제가 나와줘야 금요일 날 나오는 건데 목요일 날 일반 사건 처리가 있으니까 연 이틀 동안 선고하는 관례는 거의 없습니다. 95년에 한 번 있는데 대부분 여력이 안 되니까 그렇게 안 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번 주는 사실상 물 건너 간 거고 다음 주로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 아까 제가 전제했었던 김복형 재판 같은 분들의 어떤 센 이견, 센 주장들이 계속해서 거기서 만약에 이뤄진다고 한다면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도 안 날 수도 있어요. 4월 18일 임기가 끝나죠. 네, 그래서 임기 끝나버리고 다시 한번 재판관 충원해야 될 때 네. 그때 충원 이슈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늦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 있어요. 제가 볼 네. 때는 그런 것 같아요. 한덕수 총리의 이 결정문을 보니까 네. 이 양쯔강 사이 이 너비는 수습할 정도가 아니다. 김복형 재판관과 네, 정계선 저희가 지금 재판관 넉놓고 사이에 있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와, 네. 이른바 일찍 이번 주 선고 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이번 주는 듭니다. 불가능하고 네. 늦어지면 4월 18일 이후까지 갈 수 있다. 어떻게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4월까지 갈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라고 뭐 얘기를 했고 다른 방송에서 한 40%의 확률로 4월 갈 것 같고 네. 3월 중에 한 60% 될 것 같다고 했는데 저도 지금 분위기로는 4월 갈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것 같아요. 네. 뭐 이번 달에 날 가능성보다. 네. 일단 다음 주에는 수요일에 이제 보궐선거가 있어요. 네. 이번 주에는 이제 뭐 여기 뭐 아까 말씀하셨던 쪽이 있고 그래서 보궐선거 전에 또 할까 뭐 특별히 관련이 없기는 한데 네. 또 그런 것도 약간 피하잖아요. 그러면 하더라도 다음 주에 목금 뭐 이렇게 될 것 같고 네. 저는 3월 둘째 주까지도 보고 있고 진짜 4월 둘째 주요? 네, 4월 둘째 주. 네. 이게 저는 이제 이재명 20연개설을 제가 처음 이제 좀 아하. 얘기를 했을 때는 네. 저도 반신반의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거의 확신이에요. 확신. 그러니까 2심 선고 이후에 하려고 한 거였다? 그냥 이건가요? 2심을 선고 이후에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네. 이재명 2심과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를 아예 기간을 쫙 벌리려고 한다. 서로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다는 걸 보이지 않기 위해서도 있지만은 네. 그냥 대법원 선고까지 보겠다라는 건가? 약간 이 대선 정도. 전에. 음.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불가측의 그러니까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서 그런데 일단 이런 거예요. 지금 그 법원행정처에 따르면은 2023년에 네. 공직선거법의 경우에는 2심에서 대법원 넘어가는 그 기간 있잖아요. 그 네. 기간 대법원 선고 날까지 보통 3개월이라고 기간이 우리가 얘기하는데 73.2일이에요. 3개월이 채 안 되는군요. 2달 반. 네. 그냥 2달 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2달 네. 반. 그러면은 이재명 2심하고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하고 붙으면은 대선 전에 60일 안에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 나요. 일반적으로. 안 나겠죠. 그러면은 이재명 2심하고 윤석열 탄핵 심판은 윤석열 거를 더 뒤로 미루면 되는 거예요. 네. 그거를 2주에서 한 달 정도 뒤로 밀어버리면은 대선 전에 이재명 2심이 그러니까 이거는 3심이 대법원이 네. 맞아 너무 헷갈려. 그러니까 2심이 네. 유죄 나는 거를 전제로. 근데 네. 그거는 뭐 헌법재판관도 모르죠. 모르죠. 근데 네. 일단 유죄 날 가능성에 대해서 보고 있는 거고 그러면은 이거를 이재명을 대선에서 이제 제낄 수가 있겠구나라는 근데 거를 헌법재판소가 그거를 판단을 해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거를 이를테면은 이거는 제 의심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처음에는 안 믿었는데 그런 네. 얘기가 돌 때 이쯤 되니까 이제 그거를 그리고 이런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 정파성들이 강하니까 그러니까 탄핵 심판은 윤석열 거를 기각해 줄 수는 없어요. 네. 그 사람들도 보기에는 말이 안 되거든. 이거를 기각. 근데 인용은 인용인데. 해줄 수 있는 거는 기간을 선고를 늘리는 늦춰주는 거. 거야. 이 사람들이 해줄 수 있는 거는 선고를 늦춰주는 거야. 그러면은 온갖 이유를 대가지고 늦추는 방법은 제가 헌재 물어보니까 100만 가지 정도 된대요. 그래요? 원하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한 명이 평의가 끝나야지 판결이 넘어가잖아요. 나 이거 평의 동의 안 되는데
라고 한 명이 그렇게 시간 끌면은 그냥 네. 계속 가는 평균 방법이 없군요. 방법이 없죠. 방법이. 아니, 그런데 이게 헌법- 그러니까 일종의 네. 결과는 콘클라베가 아니지만은 과정의 평의 과정은 일종의 콘클라베예요.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그러니까 제대로 합의가 안 되면은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니까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그게 김복형인지 조한창인지 정혜 씨 모르겠으나 네. 절차 문제를 가지고 증거 문제를 가지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요. 그게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체의 의견이 아니고 한두 명- 일부가 그렇게 하더라도 한두 늘어질 수 명만 있다. 그렇게 하더라도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그러면 아니면은 이제 평결로 강제로 이제 이게 문영배가 이제 그 헌법재판소장이 넘어가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기각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딜레마적인 상황이라서 네. 빨리 기각시킬 것이냐 아니면 좀 늦춰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보는 시점까지 감안을 해가지고 인용을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야 네가 지금 선고하려고 하면은 내가 너 기각할 거야. 너무 나가는 거 아니에요? 너무 그게 아니라- 정무적인 판단이잖아요. 그거는. 저는 네, 근데 정치적인 판단이잖아요. 여기까지 오니까 네. 충분히 이거는 제 계속 얘기하면 제 추론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돌아가는 판을 보면은 굉장히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 예. 아니 근데 헌법재판소라는 곳이 이제 정무적인 판단을 해서 뭐 정치적으로 뭐 판단을 하는 데도 아닐 뿐더러 지금 국민들이 양분돼 가지고 언제 선고하냐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과연 늘릴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좀 의문을 제기할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렇긴 하죠. 근데 저는 또 이런 음모론을 하나 또 얹고 싶네요. 어떤 음모론인가요? 이재명 대표 최저에서 추천한 재판관이 지금 아무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문재인 정권에 추천했었던 재판관, 네. 내지는 그때 당시에 대법원장이 추천했었던 재판관. 그러니까 지금의 민주당과 직접적으로 추천되거나 연관되어 있는 사람은 몇 명 없어요. 지금 한 분 계신 거 아닌가요? 한 명이죠. 그러니까 네. 뭐 사실 소수 중에 완전 소수죠. 정계선 네. 최근에 임명되신 그렇죠. 정계선 재판관이 만약에 그런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그걸 다른 재판관들이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들어줄까? 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를 보고 그 다음에 탄핵 심판을 하자는 게 아니라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냥. 이재명 대표 선고 전에 나와야 된다라는 등 이런 선고 서로 신경 의견만 없이 다를 뿐이다. 의견 다르고 네. 그냥 계속 싸우고 있는 중인 거죠. 네. 이걸 아니 생각을 해보면 평의에서 자 우리가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번 선고 이후에 한번 해봅시다 라고 전제를 해놓고 시작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장 재판관들이 그런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그런 정보가 당장 흘러나올 겁니다. 헌법재판 연구관들도 그걸 들을 거기 때문에 그런 위험 부담들을 각 재판관들이 질 이유가 없다. 아니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그분들이 이재명 2심을 보고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암묵적. 그걸 전형하고. 증거 채택을 하는데 왜 이거는 나는 뭐 이 증거는 예를 들면은 홍장원의 메모를 증거로 채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해가지고 누군가 채택하려고 했을 때 나는 이거 못 하겠는데 속내를 감추고. 아니 그거는 근데 원래 헌법재판관들은 속내를 다 감춰요. 당연히 인용인지 기각인지조차 평의 과정에서는 얘기가 안 나와요. 원래 평결 때는 나오죠. 그러니까 평결 때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나오는 거지. 근데 대충 유저 저 양반은 인용이네 기각이네 서로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과정인 거지. 이재명의 이응도 안 나왔을 거야. 근데 네. 결과적으로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보면은 그거 아니면은 잘 이해가 안 되는 설명이 거죠. 안 된다. 설명이 안 돼요 지금. 알겠습니다. 저는 뭐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가 될 것이다라고 봤는데 두 분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무서워. 빨리 나오면 제일 좋은 건데. 무서워지는 이게 상황이에요. 아니 진짜 이것은 음모론일 뿐이라는 것을 아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모론이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나름대로 추측? 추론을 한 네. 거고요. 진짜 무서운 얘기를 네. 진짜 들었어요.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지구를 지키면서 보상도 받을 수 있는 경기도의 기후행동 기회소득 제도를 소개합니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실천으로 경기도민들에게 기후행동 기회소득 리워드를 지급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기후행동 앱을 다운로드 받은 뒤에 다양한 활동을 통해 받은 리워드를 지역 화폐로 전환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구를 위한 작은 실천에 동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노력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군산에서 시작해 지금은 강남에서 맛집으로 소문난 금강수림은 육개장 및 한식으로 대박난 집입니다. 매장은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해 있고요. 금강수림 전용 공장에서는 매장과 똑같은 방법으로 끓인 똑같은 퀄리티의 밀키트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못 먹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다. 주문은 유튜브 고정 댓글 링크로 들어오시거나 네이버에서 금강수림을 검색해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더 무서운 얘기가 있나요? 뭐가 여기서? 추진력 뭔가요? 있으십니까? 네.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가 2년 갈 수도 있다. 임기를 설마요.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다.
대통령의 임기까지 무슨 임기까지? 얘기냐면은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돼서도 안 되고 네. 될 리도 없다라고 보지만 무슨 얘기냐면은 문영배 이미선이 4월 18일 날 퇴임을 하는데 네. 네. 그 전에 안 나요.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6인 체제가 되거든요. 맞아요. 원칙적으로는 7인 이상이 돼야지만 탄핵 심판 선고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저기에 6인까지도 할 수 있다라고 일단은 가처분 신청을 저기 이진숙 때 받아주긴 했는데 맞습니다. 이제 안 된다. 대통령권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한덕수가 임명을 안 해버린 거야. 네. 그리고 예전에 민주당도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그 헌법재판관 임명 이거를 권한을 행사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해왔잖아요. 대통령 몫이니까요. 몫이니까. 네. 그리고 이제 마흔여까지 안 해. 이렇게 되면은 그냥 주구장창 가는 거야. 아예 헌재가 마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근데 두 명은 뭐 임명을 못 할 수도 있겠지만 대통령 몫이니까. 그런데 마흔여역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마흔여역 재판관 임명하라는 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걸 안 결정이었죠. 하면 탄핵당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걸 동의하는 게 아니라 네. 최악의 시나리오 그러면은 이제 그다음에 누구야? 최상목이야. 최상목도 이게 최상목으로 돌아간다. 무한 도돌이표야 이게. 그러면 그 다음은 또 누가 될 것이냐? 그러면 이주호. 와 이게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은 지금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까지 안 갈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예. 너무 나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얘기를 누가 해주는데 아니 근데 너무 그게 너무 섬뜩하더라고요. 나간 얘기가 아닌 게 우리가 작년만 해도 계엄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했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뭐 근데 지금 상식적이지 않은 계엄이 지금 일들이. 현실적으로 일어났으니까 문제인 거죠.